안녕하세요. 경제학개론 10주차 강의입니다. 저번 시간에 그 기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죠. 그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되 제약에 걸려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약 조건 하에서 제약 하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 이것이 기업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기업을 우리가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제약하에서의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그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기술적 제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그 시장적 제약,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기술적 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하나는 생산 제약은 생산 함수, 그 다음에 그 비용 제약은 비용 함수로 나타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하나는 비용 제약, 하나는 그 생산 제약인데, 이 두 개는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그냥 다르게 표현한 것일 뿐이다. 그거는 하나의 생산 기술적인 어떤 것을 묘사한 것이다. 생산 기술적인 상황을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떤 걸로 나타내든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체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비용 함수를 가지고 기술적 제약을 표현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함수식, 비용 함수식이나 생산 함수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걸 그래프로 표현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생산 함수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 생산물 곡선이 되고요. 비용 함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게 비용 곡선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비용 곡선을 통해 가지고 기술적 제약을 묘사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장적 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형태라고 하는 게 있었죠. 네, 시장 형태라고 하는 게 있었고, 이게 한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즉 이 기업이 어느 시장 형태에 소속돼 있는가에 따라서 제약 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고려한 상태에서 기업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업들은 이 두 가지 제약을, 기술적 제약과 시장적 제약을 고려해서 하게 되고,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 기술적 제약은 비용 함수로서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용 곡선을 그릴 겁니다. 네, 요걸 그리는 게 지금 이번 시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기서 생산 비용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생산 비용 챕터 하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비용 곡선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 비용 곡선을 그렸을 때, 그 비용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그것은 그 기업의 그러니까 생산 기술적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여기에 해당되는, 기술적 제약에 해당되는 것을 묘사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되고, 그 다음에 시장적 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시장 형태를 분석을 할 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전제한 상태에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를 해서 일종의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기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거를 오늘 그려볼 텐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건 요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요 틀 내에서 하고 싶어, 기업이 제약화해서 이윤극대화 모델을,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 이걸 우리가 지금 그래프로서 묘사를 하게 될 텐데, 앞으로 몇 시간을 걸쳐서
요 작업을 하게 될 텐데 요것은 경제학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무엇이냐면 바로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익이 공익으로 연결되는 데 있어서 일종의 그 공익에 연결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손이다 라고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를 했지만 현대 경제학자들은 이거를 시장 메커니즘 또는 가격 메커니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근데 이 시장 메커니즘 또는 가격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건 결국 수요와 공급이 상호작용을 해서 결국 시장 균형을, 그러니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시장 균형점이 도출이 되게 되고 그것이 이제 공익을 달성하게 된다. 이 시장 균형점은 효율적인 지점이었죠. 그래서 효율성을 달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요 사익이 결국은 수요와 공급으로 드러나거든요. 사익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비자들의 효용 극대화 추구가 한 가지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기업 또는 생산자의 이윤 극대화 추구거든요. 바로 요 생산자 또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사익입니다. 그 사익이 결국 기업에게 있어서는 공급 곡선으로 도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이 공급 곡선을 도출하는 것도 하나의 큰 목표거든요. 우리가 요 기업의 행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기업의 행동 이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공급 곡선을 도출하는 것도 하나의 테마예요. 네, 하나의 주요한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네,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결국 공급 곡선으로 수렴된다. 사실 공급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사실은 이윤 극대화가 달성된 점들이거든요. 네, 공급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결국 이윤 극대화가 달성된 점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가정되어지는 생산자 또는 기업의 행태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공급 곡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생산자 이론 이야기를 할 때는 이 공급 곡선을 도출을 하게 돼요. 그럼 왜 공급 곡선을 도출을 하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바로 이런 전체적인 논의의 틀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소비자가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모델을 우리가 7부에서 랭큐 경제학 7부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때는 이제 수요 곡선을 도출하게 되겠죠. 그래서 수요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사실은 그 효용 극대점들입니다. 네, 그래서 수요 곡선은 효용 극대점들의 집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요 이야기를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기술적 제약과 관련된 비용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또는 비용 곡선을 한번 그려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제목이 생산 비용이라고 하는 제목하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뭘 하는 거냐면 바로 이 비용 곡선을 도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비용 곡선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예, 그 여러 가지 비용 개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 곡선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비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네, 비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런 거죠.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은 경제학적 비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비용 개념이라고 하는 게 뭐냐부터 따져야 되는데 사실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은 다 기회비용이에요. 네, 기회비용 개념입니다. 저기 경제학적 비용에는 비용은 명시적 비용 플러스 암묵적 비용 저렇게 돼 있지만 명시적 비용이든 암묵적 비용이든 다 기회비용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는 비용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암묵적 비용이에요. 사실 명시적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이 지출된 비용이거든요. 직접적으로 현금이 지출된 비용을 우리가 명시적 비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암묵적 비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현금이 지출되어지는 비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그야말로 포기된 것의 가치죠.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돼야 되는 가치. 이게 바로 이제 기회비용이잖아요. 네. 이게 바로 이제 기회비용인데 그 포기된 가치, 실제로 현금 지출이 되는 것 중에서도 그럼 현금 그 자체가 포기되는 거니까 당연히 기회비용 안에 들어가죠. 현금 지출된 것 자체도 이거 무언가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된 것이니까 그 현금 자체도 사실은 기회비용 개념인데 굳이 현금 지출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금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포기했던 포기된 것의 가치는 바로 암묵적 비용으로서 기회비용 개념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컨대 이런 게 있어요. 네, 이런 게 있는데 내가 과자 가게를 해야겠다. 과자 사업을 해야겠다. 네, 과자 가게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1억의 비용이 투입이 됩니다. 네, 과자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이 투입이 되는데 1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현금이 직접적으로 지출된 그런 비용이죠. 그래서 이건 명시적 비용입니다. 1억이라고 하는 건 명시적 비용이에요. 네, 명시적 비용인데 만약에 근데 이것도 기회비용이죠. 왜냐하면 내가 과자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1억이라고 하는 돈이 포기될 이유가 없죠. 근데 내가 과자 사업을 하기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1억이라는 돈은 포기된 겁니다. 네. 과자 사업을 위해 투입이 됐다는 건 이 현금 1억이 포기된 거예요. 그래서 이 1억 즉 이 명시적 비용 이것도 기회비용 개념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근데 이 명시적 비용뿐만 아니라 저기 암묵적 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암묵적 비용도 든다 이거예요. 그 암묵적 비용은 뭐가 있을까? 예컨대 과자 사업을 하느라고 내가 과자 사업을 하게 되면 취직을 못 하잖아요. 네. 만약에 취직을 했을 때 A 회사에 취직을 한다. 취직을 하면 그 임금을 받겠죠. 그래서 1년치 임금이 예컨대 2천만 원이더라. 그러면 이건 포기된 거죠. 네. 내가 A 회사에 취직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임금, 1년 동안의 임금 2천만 원은 포기된 거죠. 이것도 기회비용 안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1억이라고 하는 돈도 만약에 지금 그거를 은행에 꽂아 두었더라면 이자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이자 소득. 그런데 이게 이자 소득이 5%였다. 한다면 그 1억에 대한 5%는 얼마가 되죠? 1년 동안 이자 소득이 5%, 연 이자가 5%라고 한다면 1억에 대해서 1년 동안 얼마? 5%, 1억에 5%가 500만 원 되겠죠. 500만 원은 포기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업에다가 1억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이자 소득 500만 원은 포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시적으로 포기되는 거죠. 내가 취직하는 거랑 이자 소득 얻는 것은 동시적으로 포기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내가 과자 사업을 하지 않고 A 회사에 취직을 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그 임금, 그 소득 2천만 원이랑 내가 과자 사업을 하느라고 1억을 투자하지 않고 그냥 그걸 은행에 꽂아두었을 때 벌어들일 수 있었던 이자 소득 5%, 즉 500만 원. 그거는 포기된 것이죠. 그래서 총 기회비용은 즉 경제학적 비용은 뭐냐면
1억 더하기 2천만 원 더하기 500만 원에서 1억 2,500만 원만큼의 경제학적 비용이 들었다.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두 개. 이 두 개가 암묵적 비용이죠. 네. 암묵적 비용. 실제로 돈이 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지출되지는 않았지만 포기된 것의 가치이기 때문에 기회비용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지금 모든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은 기회비용인데 이때 지금 기회비용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회비용이 1억 2,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억 2,5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과자 사업을 했을 때 얼마 이상 벌어야 얼마 정도 수입을 얻어야 이 합리적으로 과자 사업을 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과자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1억 2,500만 원보다는 더 많이 벌어야 돼요. 1억 2,500만 원 이상을 벌어야 이 과자 사업을 한 선택은 합리적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내가 투입한 게 현금으로 투입한 게 1억이기 때문에 1억보다 조금만 더 벌면은 그건 나는 만족할 만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죠. 경제인이 아닙니다. 만약 이 사람이 과자 사업을 통해 가지고 1억을 투입을 해서 1억 100만 원을 벌었다고 칩시다. 1년 동안 1억을 투자해서 1억 100만 원을 얻었다. 그러면 이거는 100만 원의 이득이 있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 사람이 그 이득을 본 거기 때문에 과자 사업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취직을 했다면 2천만 원을 벌 수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1억을 과자 사업에 투자하지 말고 이자 소득만 받았다 하더라도 500만 원, 그러니까 2,5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과자 사업 하는 바람에 이거 다 없애버리고 겨우 100만 원 더 번 거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1억 2천 이 과자 사업 안 했더라면 2,500만 원을 더 벌 수 있었는데 100만 원밖에 못 벌었기 때문에 차라리 이 사업 과자 사업 할 바에는 취직을 하는 게 나았겠죠. 이 사람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1억 100만 원을 번다고 해서 1억 100만 원을 번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합리적인 과자 사업을 선택한 것은 합리적인 판단은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합리적 선택이었다면 1억 2천 최소한 1억 2,500만 원보다는 더 많이 벌어야 이 사람이 과자 사업을 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합리적 선택, 과자 사업을 한 게 합리적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이윤이다 라고 할 때 그 경제적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제적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총 수입에다가 이 사람의 총 수입에다가 빼기 하기로 저 경제학적 비용을 빼는 거예요. 비용을 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계적 이윤이다. 회계적 이유는 다르죠. 총 수입에서 경제학적 비용을 빼는 게 아니라 명시적 비용 또는 회계적 비용이죠. 회계장부에는 그 실제로 돈이 지출된 현금이 지출된 것만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회계적 명시적 비용은 곧 회계적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다릅니다. 암묵적 비용까지 계산을 해줘야 경제적 비용, 경제적 비용인 암묵적 비용까지 다 포함이 돼야 이게 0보다 클 때, 경제적 이윤이 0보다 클 때 그
그걸 이제 기업이 어떤 생산을 통해서 어떤 생산을 했을 때 경제적 이윤이 0보다 클 때 그게 합리적 선택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합리적 선택이 아니다. 이것보다 0보다 작다 그러면 이건 손해예요, 손해. 네. 이게 경제적 이윤이 0보다 작고 회계적 비용은 0보다 크다. 실제로 내가 나간 돈보다 이 사업을 통해서 들어온 돈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경제적 이윤이 마이너스가 돼 버리면 이거는 합리적 선택에 의한 생산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경제학적 비용이라고 하는 건 철저히 기회비용 개념이고 그 기회비용 안에는 암묵적 비용이라고 하는 것까지 암묵적 비용이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이 돼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잘 고려해서 그 생산 여부를 선택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합리적 선택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비용 개념이고요. 경제학의 비용 개념은 기회비용 개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그래서 지금부터 그릴 모든 비용 개념과 이윤 개념은 바로 경제학적 비용 개념이고 경제학적 이윤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일단 생산물 곡선하고 총비용 곡선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그게 왜 동전의 양면과 같은지 즉 두 개가 왜 사실 똑같은 거를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생산물 곡선과 비용 곡선을 한번 그려보죠. 여기 생산물 곡선은 생산함수에서 왔죠. 그래서 생산함수는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산식이 이렇잖아요. 산식이 이렇습니다. 이게 Q가 생산량이고 그 다음에 이 Q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function of 그냥 F를 그냥 Q로 표시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L은 노동량, K는 자본량 이렇게 되거든요. 생산량, Q는 생산량, L은 노동량, K는 자본량 이렇게 되는데 이 생산물 곡선을 그릴 때는 생산물 곡선을 그릴 때에는 지금 우리가 평면의 그래프를 그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고려해야 될 것은 변수 두 개밖에 고려할 수가 없습니다. 평면에 지금 좌표 평면을 그려봐야 그 두 가지 짝대기밖에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이 고려될 수 있는 변수는 두 가지예요. 그래서 K를 일정하다고 둡니다. K를 일정하다고 둬요. 그래서 K는 주어져 있어요. 일정한 양으로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L과 Q 간의 관계를 그리는 것이 즉 노동량과 생산량 사이의 관계를 그린 것이 생산물 곡선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노동량을 평축에 두고요. L 그 다음에 생산량을 종축 Q에 둡니다. 그래서 L과 Q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가능해요. 이런 식의 그래프가 경험적으로 그려지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그래프의 특성은 뭐냐면 노동자를 추가적으로 고용을 하면 할수록 추가적인 생산량은 점점 감소한다라는 걸 볼 수 있죠. 노동자를 추가적으로 고용했을 때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생산량의 증가 속도가 더 느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량의 증가 속도보다 생산량의 증가 속도가 더 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 이런 거죠. 첫 번째 노동자를 고용을 했더니 생산량이 10개예요. 근데 두 번째 노동자를 고용을 했더니 이 두 번째 노동자 생산량은 9개예요. 세 번째 노동자를 고용했더니 세 번째 노동자가 생산하는 생산량은 또 8개예요.
네 번째는 7개, 다섯 번째는 6개 이런 식으로 점점 고용을 하면 할수록 이 생산량, 추가적인 생산량이 이제 감소를 하는 거죠. 그렇게 그려진 우리가 이제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네. 네, 수학 체감의 그러니까 첫 번째 노동자를 고용했더니 이 첫 번째가 10개를 생산을 했는데 이 첫 번째 노동자 10개 근데 두 번째 노동자가 고용이 됐더니 얘는 9개밖에 생산을 안 하더라. 세 번째 노동자를 고용을 했더니 얘는 8개밖에 생산 안 하더라. 네 번째 또 얘는 7개 생산하더라. 이런 식으로 생산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 수학 체감의 법칙이다. 점점 이제 추가적으로 한 사람씩 노동량을 늘렸더니 점점 추가적인 생산량이 감소하는 네, 그런 거를 우리가 수학 체감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노동자를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생산량은 늘긴 느는데 추가적인 생산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5명, 6명, 7명, 7명째 뭐 제로가 됐다더라. 추가적으로 생산되는 양. 그러면 더 이상 고용을 하지는 않겠죠. 네. 뭐 5번째에는 뭐 5개, 6번째에는 2개 뭐 이런 식으로 생산할 수 있잖아요. 왜 고용을 하면 할수록 일단 생산량은 플러스 되기 때문에 증가는 하는데 나중에 이런 식으로 증가량이 감소를 하면 제로에 다다르게 되겠죠. 그 맨 마지막 끝점이 제로, 추가적으로 제로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생산물 곡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수학 체감의 법칙을 적용을 해서 생산물 곡선을 그려주면 된다. 그것은 저 자본량이 고정된 상태에서 노동과 생산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산물 곡선을 그릴 때는 수학 체감의 법칙을 고려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고려를 하게 된다. 처음에 노동자가 투입이 됐을 때는 굉장히 뭐 이게 쌀을 생산한다 했을 때 뭐 지력도 풍부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별로 어렵지 않았겠죠. 근데 두 번째 했을 때는 지력도 떨어졌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면이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또는 같은 사람이 생산을 한다 그러면 1시간째 생산하는 거랑 2시간째 생산, 3시간째 생산하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생산량이 점점 줄어들 수 있죠. 힘이 드니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고 그래서 어쨌든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동한다는 가정하에서 저렇게 그려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생산물 곡선인데 저기 보면 생산물 곡선과 총 비용도 있잖아요. 총 비용 곡선을 여기 그리면 총 비용 곡선. 총 비용 곡선은 비용 곡선은 C에 CQ 있잖아요. 네. CQ입니다. 노동과 그 비용과 생산량 사이의 관계. 비용과 C와 Q 간의 관계. 그래서 Q가 여기 있어요. 생산량이 여기 있고 행축이 있고 제로 이게 C입니다. 네. 있는데 이 총 비용 곡선은 보통 이제 총 비용 곡선은 우리가 지금 나중에 여러 비용 곡선 이야기를 하겠지만 총 비용 곡선은 보통 우리가 TC다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TC라는 말은 토탈 코스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 비용 이런 뜻이죠. 네, 총 비용 곡선이다. TC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TC 곡선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이렇게 그려지냐면 요만큼의 비용은 K를 고용한 K. 지금 자본량은 정해져 있어요. 자본량. 우리가 만두를 생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냄비에 그 만두에 들어가는 뭐 냄비랄지 또는 뭐 버너랄지 여러 가지 만두에 들어가는 뭐 만두피, 고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것들이 있잖아요. 그 인적 자본 이외에 여러 가지 물적 자원들을 우리가 자본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K. 그러니까 그 비용이 들겠죠. 네. 그뭐 냄비 사는데 또는 뭐 버너 사는데 만두피 사는데 들어가는 그 비용, 그 일정한 비용, 그리고 뭐 건물 월세도 내야 되죠. 그런 비용들을 다 여기 이거는 K바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K바의 비용이죠. 근데 K는 주어져 있고 K바는 주어져 있고 이때부터는 이제 생산량을 늘리려면 그 노동량을 그 생산량을 늘리려면 비용이 점점 증가를 해야 되니까. 근데 비용이 증가하는 속도를 보니까 생산량을 한 단위 늘리려면 비용 구조가 점점 체제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생산량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총 비용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요 총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K바의 비용, 즉 자본의 비용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본 비용은 그냥 지금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잖아요. 주어져 있기 때문에 노동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뭐가 계속 투입이 될까요? 노동량이 늘어나려면 그 지금 K는 주어져 있고 노동량을 더 해야겠죠. 네. 만두 생산량을 종전보다 늘리고 싶으면 노동량을 늘려야겠죠. 네. 노동시간을 늘리든 노동자를 더 많이 고용하든 해가지고 노동량을 늘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사실은 노동 비용이죠. 네. 노동 비용입니다. 네. 노동 비용.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비용 생산량이 늘어나는 속도가 노동 비용이 늘어나는 속도가 점점 더 심화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 두 개는 이게 총 비용 곡선인데 이건 사실 같은 거예요. 사실 요 노동자가 투입이 되면 될수록 노동량이 늘어나면 늘어나서 노동 비용은 커지잖아요. 요거랑 요거는 사실은 같은 겁니다. L과 TC는 이게 많이 투입되면 투입될수록 L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TC 비용도 점점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건 요까지는 K의 비용이니까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점점 늘어나죠. 그리고 Q는 이 Q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를 요 비용 곡선을 이런 식으로 뒤집으면 이렇게 되겠죠. TC하고 Q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 비용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생산물 곡선에서도 지금 K를 고려하지 않고 지금 그렸으니까 이 두 개를 K를 고려하지 않고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은 지금 요 TC를 횡축으로 하고 TC가 아까 종축이었는데 Q를 그냥 종축으로 횡축이었는데 종축을 하면 요 그래프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이걸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요걸 K 비용을 고려한다 그러면 뭐 예컨대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요거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게 뭐가 똑같습니까? 이거랑 똑같죠. 똑같습니다. 동전의 양면. 그러니까 그래프의 축만 바꿔준 겁니다. 축만. 네. 축을 똑같게 해줬더니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사실은 생산물 곡선, 그러니까 생산함수랑 비용함수 또는 생산물 곡선과 비용 곡선 사이의 관계는 같은 거다. 같은 거를 다르게 표현한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그래프를 분석해 보면 우리가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둘 중에 어떤 걸로 우리가 표현을 해도 사실은 그 기업의 생산 기술적 상황을 묘사한 것이고 기술적 제약을 묘사한 것일 뿐이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걸로 해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비용 곡선으로 그 기업의 기술적 제약
조건 또는 기술적 상황 또는 기술적 제약을 묘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생산물 곡선과 총비용 곡선은 사실은 같은 곡선이다. 같은 의미를 담은 곡선이다. 그냥 기술적 상황을 나타낸 그 기업의 생산 기술적 상황을 묘사한 것일 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나중에 그리게 될 텐데 여러 가지 비용 개념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비용을 우리가 그려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비용에는 이렇게 보시면 단기 비용과 장기 비용으로 나눌 수도 있고 비용 또는 총 비용, 평균 비용, 한계 비용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단기 비용, 장기 비용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더 서로 다른 차원인데 결국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총 비용, 평균 비용, 한계 비용 이렇게 있지만 다 단기 총 비용, 단기 평균 비용, 단기 한계 비용 이런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장기도 장기 총 비용, 장기 평균 비용, 장기 한계 비용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비용 이론에서 단기 비용과 장기 비용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단기는 뭐 짧은 기간이다라고 하는 뜻일 테고 장기다 그러면은 긴 기간을 의미할 텐데 장단기를 무슨 기준으로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시간까지는 단기고 얼마만큼의 시간부터는 장기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경제학에서는 단기와 장기를 그런 식으로 시간으로 이제 구분을 하지 않고 그 기준이 시간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구분합니다. 단기라고 하는 것은 고정 투입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네, 존재하는 경우고 장기라고 하는 것은 고정 투입 요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용과 관련된 생산 비용과 관련된 챕터를 이야기할 때 단기와 장기를 구분을 할 텐데요.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저것이다. 네. 고정 투입 요소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존재하면 단기고 존재하지 않으면 장기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기 비용 같은 경우에는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으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정 투입 요소에 들어가는 비용이 고정 비용이거든요. 네. 보통 고정 투입 요소에 들어가는 비용이 고정 비용이고 가변 비용은 고정 투입 요소가 아닌 가변 투입 요소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고정 비용과 그 단기에는 고정 투입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고정 비용이 저렇게 있는 겁니다.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이 저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장기 비용 같은 경우에는 고정 투입 요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정 비용이라는 게 없습니다. 저건 전부 그 장기 비용에서는 전부 가변 비용입니다. 가변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정 비용을 정의를 하게 되면 고정 비용을 정의하면 고정 비용은 뭐냐면 고정 비용은 그 생산량과 무관한 비용이 고정 비용이에요. 근데 가변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량에 따라 변하는 비용을 가변 비용이라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컨대 이런 거예요. 내가 만두 가게를 하나 차렸어요. 만두 가게를 하나 차렸는데 만두 가게를 차리기 위해서 건물을 하나 빌렸습니다. 네, 건물을 빌려가지고
거기 이제 월세를 100만 원씩 주고 만두 가게를 한다라고 해봐요. 그래서 그 월세 100만 원이라고 하는 비용이 들죠. 근데 그 월세 100만 원이라고 하는 비용은 고정비용일까요? 가변비용일까요? 고정비용이죠. 왜냐하면 생산량과 무관하잖아요. 그건 내가 만두를 생산하든 생산하지 않든 간에 내가 반드시 100만 원씩은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정 비용이죠. 근데 생산량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충원이 돼야 되는 그런 생산 요소들 있잖아요. 예컨대 뭐 만두를 하나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만두 피나 고기나 당면이나 버너 가스나 뭐 이런 게 더 많이 들어가게 될 거잖아요. 네, 더 많이 그런 것들은 그런 거에 들어가는 비용, 즉 뭐 만두 피나 뭐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은 가변 비용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 비용은 생산량과 무관한 비용이고 가변 비용은 생산량에 따라 변하는 비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총 비용, 평균 비용, 한계 비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 비용이라고 하는 건 그냥 거기 그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간 전체적인 비용을 의미하는 거고, 평균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량 하나당 들어간 비용을 우리가 평균 비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뭔가를 생산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산출되는 생산량의 증가분, 그거를 이제 한계 비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총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총 비용, 평균 비용, 한계 비용이 있으면 이게 그냥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단기 총 비용, 단기 평균 비용, 단기 한계 비용 이렇게 있고요. 장기에도 장기 총 비용, 장기 평균 비용, 장기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알아야 될 비용이 상당히 많아요. 단기일 때는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을 나눠야겠죠. 그래서 단기에는 이런 식으로 고정 비용과 단기 비용을 나눠서 이제 더해 준 것이고, 장기 비용에는 고정 비용이 없죠. 네, 다 가변 비용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정 투입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가변 비용인데 각각에 대해서 도출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총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TC죠. 총 비용이라고 하는 건 TC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총 비용, 토탈 코스트니까 우리가 보통 TC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평균 비용이라고 하는 건 우리 책에 ATC 이렇게 돼 있어요. ATC. ATC란 말은 뭐냐면 이거 ATC 평균 총 비용이라는 뜻인데, 이건 에버리지 토탈 코스트죠. 네. 에버리지 토탈 코스트. 에버리지가 평균이라는 뜻이니까 코스트. 이거는 Q분의 TC죠. 네, Q분의 TC. 그러니까 생산량 하나당 얼마의 총 비용이 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ATC, 그러니까 평균 비용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한계 비용은 MC죠. MC는 마지널 코스트죠. 네, 마지널 코스트고, 이거는 추가적으로 한 단위 더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드는 TC 총 비용이 얼마냐, 이걸 계산하면 MC가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총 비용이 뭐고 평균 비용이 뭐고 한계 비용이 뭔지를 그 TC, 그러니까 영어 이니셜까지 이야기했어요. TC, ATC, 평균은 ATC, 한계는 MC인데, 그래서 단기 비용 곡선을 여기에다가
제가 언급을 해놨습니다. 단기 비용 곡선을 언급을 해놨는데 사실 단기 비용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단기 비용 곡선은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으로 분리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총 비용이든 이게 단기적인 상황을 지금 전제한 거예요. 이 비용 곡선은 장기적인 비용 곡선은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어요. 고정 비용, 가변 비용 있는 게 아니라 장기 비용에서는 다 가변 비용이에요. 그래서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TC는 ATC든 그러니까 총 비용이든 평균 총 비용이든 한계 비용이든 다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으로 더하기가 돼 있죠. 요게 F가 그리고 여기 V가 여기 F는 픽스드라는 뜻이거든요. V는 variable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가변이라는 뜻이고요. 픽스드는 고정된 이런 뜻이죠. 보시면 다 TC는 요 TC 있고 TC 있고 그 가운데 F와 V가 들어가죠. ATC도 다 AC, AC인데 가운데 F, V 이렇게 들어갔고 MC도 MC, MC인데 가운데 F 아니면 V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TC 즉 총 비용은 보시면 TFC는 뭡니까? 총 고정 비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TFC는 total fixed cost 그러니까 총 고정 비용. TVC는 총 가변 비용이죠. AFC는 뭐죠? ATC가 평균 총 비용이었으니까 AFC는 평균 고정 비용이라는 뜻이죠. AVC는 평균 가변 비용이라는 뜻이죠. MC는 한계 비용이고 MFC는 한계 고정 비용이죠. MVC는 한계 가변 비용이죠.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가운데 F와 V가 들어간 거 차이 이외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단기 비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비용 곡선을 이거 다 그려야 돼요. 네, 다 그리는데 단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그 총 비용 곡선을 한번 그려보면 아까 총 비용 곡선을 아까 그렸었죠. Q랑 TC 그리면 아까 TC가 이렇게 그렸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TC 곡선이에요. 총 비용 곡선. 그러면은 총 고정 비용은 뭘까? 총 고정 비용은 사실 생산량과 무관한 그냥 생산량이 변해봐야 변하는 곡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TFC 그러니까 총 고정 비용은 일정합니다. 이게 TFC. 그럼 TVC는 뭐냐? TVC는 요게 지금 TFC가 그 가격이 그러니까 생산량이 변해도 그대로잖아요. 네. TFC 즉 총 고정 비용은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TC는 TFC 플러스 TVC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TVC. TC랑 모양은 똑같습니다. 다만 TFC만큼 하방에 있는 거예요. 즉 TC는 TVC에다가 TFC 높이만큼 상방을 올려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다 똑같죠. 이 차이가 다 똑같습니다. 이 차이는 뭐다? TFC 크기만큼의 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미션이라고 할 수 있는 TC, TFC, TVC와 관련된 그래프를 세 가지를 간단하게 그려본 거예요. 지금 그린 거예요. 그린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시간에는 또 나머지 비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뭐 여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